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 SDI가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전 실적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숫자를 내놓긴 했지만 다른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나름대로 시장에서 선방했다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전에도 삼성 SDI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회사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고 있는 배터리들이 2차전지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 삼성전자로 납품을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온 업체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삼성 SDI도 전기차 배터리라는 삼성전자에서 독립한 하나의 자체 사업으로서 이 전기차 배터리를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이 전자 부품 쪽은 점점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할 때 궁극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 소자, 소재 쪽, 이쪽은 부품과 소재 쪽은 분리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게, 전기차 배터리 쪽 사업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 규모가 이 굉장히 좀 다른 삼성전자에 의존해서 크고 있던 그 삼성전자의 부품 회사로서의 그 사업부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경영에 포커싱을 한다면 이 전기차 배터리를 LG 엔솔처럼 하나의 별도 법인으로 가져가는 게 그 경영 합리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삼성 SDI는 삼성전자의 눈치를 좀 보고 있죠. 왜냐면 이 전자 부품 쪽이 점점 매출 비중이 줄고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조단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의 부품 회사로서의 매출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구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고, 삼성 SDI는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으로 투자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투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완성차 업체들을 파트너사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토록 염원하던 현대차와도 이 사업 협력 관계, 즉 유럽 공장,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공장에 P6라는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국내 배터리 3사들, 나머지 이제 LG 엔솔과 SK온에게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왜냐면 기존의 삼성그룹은 현대차와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 살아있을 때 자동차 분야에 진출을 하는 바람에, 즉 삼성 자동차를 하는 바람에 현대차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반도체도 다 갖다 버려버렸죠. 그리고 반도체도 독자적으로 하든 아니면 외부에 대만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 반도체를 소싱해서 현대차의 부품으로 채용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현대차는 삼성전자가, 이 삼성그룹이 자동차에 뛰어든 것에 대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죠. 근데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셨고, 또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정의선 회장이 이제는 전적으로 전면에 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는 나름대로 재계에서 말이 통하는 사이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오너들끼리의 또 인연도 있고 하니 유럽 공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공장에 이 삼성 SDI가 드디어 이제 P6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LG 엔솔하고 SK온이 국내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생산에는 거의 전적으로 두 회사의 배터리가 장착이 됐었는데, 이게 솔직히 지금 최근 들어서 전기차 가격이나 요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 SK온이나 이 LG 엔솔은 삼성이 결코 이제 삼성이 현대차나 기아에는 납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LG 엔솔도 그렇고 SK온도 현대차가 현대차가 기대하는 만큼의 이 전기차 배터리 가격 인하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공장을 하나 이제 케이스로 폭탄으로 던져준 거죠.
왜냐면 SK온이나 LG 엔솔도 긴장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삼성 SDI가 국내 시장 파이를 나눠 먹자고 들어오면 말 그대로 기존의 자기들이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 거의 독과점으로 납품하던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삼성 SDI와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국내에 현대차와 기아라는 알짜배기 회사를 남겨두고 다른 회사들을, 해외의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유럽 공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와 거래 관계를 트면서 이제는 이 세계 넘버 5 안에 드는 현대차 기아 그룹, 그러니까 기아차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고, 향후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뒤에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하겠지만, 이 지금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모델을 내놓는 완성차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로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이 상용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삼성 SDI가 주력으로 좀 삼고 있는 게 자동차 배터리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부수적으로 ESS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소형 배터리, 그다음에 전자 재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안정되어 있죠. 자, 요번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4분기에 비해서도 좀 실망스럽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게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 전기차 시장 전체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존 고객사들이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후발주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했던 회사들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렇게 메이저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전기차 시장의 이 불황이랄까요? 시장이 위축되는 것에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 SDI가 나름대로 이제 실적을 선방했다고 보는 게 시장에서의 시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SK온이나 이런 쪽은 아주 더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전지 쪽이나 전자재료 쪽으로 봐도 지금 확실히 전지 쪽이 이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전지 쪽은 기본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좀 굿즈가 큰 사업이기도 하고, 기존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소형 전지도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요번에 이 1분기 실적을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작년 하반기에 그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는 나름대로 1분기 때 이 불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자동차 쪽도 전기차 신모델, 특히 자동차 전기차 가격의 인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전기차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는 이 2분기가 되면 전기차 배터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가 3분기부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에 생산된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 때문에 약 30만 대분의 전기차 시장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삼성 SDI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삼성 SDI를 키워왔고 부품 회사로서 육성해 왔었는데, 이제는 삼성 SDI가 자기 독자적인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두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19.13%의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이게 좀 삼성가 SDI를 꼭 계열사로 갖고 있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 최대주 지분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워낙 고가주기 때문에 지분이 20%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삼성 SDI 주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권이 안정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합종 연행이 굉장히 많이 심한데요. 이게 삼성 SDI 같은 경우 스틸란티스나 포드나 폭스바겐, BMW, 리비안 같이 전기차 시장의 주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회사들이었죠. 이 포드나 이 BMW, 폭스바겐 같은 경우 세계 1위까지 했던 자동차 완성차 업체지만 전기차 모델에서는 후발주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SDI는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전기차 분야의 이 불황에 타격을 좀 덜 받은 그런 운이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차의 이 납품을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P6형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가장 잘 만드는 주력 모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이 배터리 시장에 불황이 와도 가격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삼성 SDI가 내년 초 원톤형 46파이 배터리를 양산을 할 거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샘플을 만들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한테 샘플을 보낸 걸로 시장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테스트를 하면 대부분 자동차 모델에 장착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샘플 테스트에 통과해도 이거를 이제 자동차에 장착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이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맞춰서 또 수율도 새로 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해서 납품하는 데는 길게 걸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리기도 하죠. 빠르게 할 때는 6개월 정도 빨리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의 원톤형 46파이 배터리 양산은 이건 실질적으로 고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46파이 배터리를 채용하겠다고 이미 여러 번 얘기해 놨기 때문에 삼성 SDI가 원통형 46파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으면 이 테슬라 쪽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있어서 LG 엔솔과 함께 거의 비등하게 비슷한 속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화재에 대한 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루속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고 싶어 하죠. 왜냐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전히 안전을 많이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게 완충을 100%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또 겨울에는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또 겨울에도 이제 방전이 잘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또 충격이 나면 화재 발생의 위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도 자동차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전고체 배터리가 빨리 채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 간에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고분자계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2026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황화물계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화물계가 한번 충전을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훨씬 길고, 지금 5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주행거리를 거의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로 알려져 있죠. 그 삼성 SDI는 기존에 2027년을 양산 시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었지만, 지금 샘플이 나와서 돌려주고, 그러니까 양산할 수 있는 그 샘플을 만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 양산 시기가 2025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도요타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채용을 2025년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 2024년, 그 24M 같은 경우 2023년, 이 회사들은 다 대부분 다 이제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양산하는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개발은 먼저 할지 몰라도 양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런 업체들 다 감안해 볼 때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번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올 1분기에도 삼성 SDI가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삼성 SDI가 현대차의 그 유럽 공장에다가 P6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동차 전기차 완성차 업체 파트너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량을 지금 밀어내고 있고, 그런 많은 수량을 찍어낼 수 있는 파트너를 삼성 SDI가 맡았다는 게 지금 실적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관련해서 양극재 소재 관련했었는데요. 이쪽도 지금 삼성 SDI가 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라, 이 분야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 배터리의 이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한 그런 그 연구 개발이고, 또 이런 쪽 양산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삼성 SDI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 전기차 업체 전반의 이 불황이 나름대로 주가의 이 실적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에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70만 원 했던 주가가 34만 원이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올해부터, 올 1월 1분기부터 나름대로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그 1분기 실적이 숫자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삼성 SDI는 이 실적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지금 주가가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면에서 삼성 SDI를 좀 긴 안목으로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지금 처음엔 3등을 했었지만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SK온을 역전을 하고 그 2등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 업체가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LG 엔솔처럼 기업 분할을 통해서 이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따로 독립을 해서 상장을 할 때 LG 엔솔만큼 한 10조 원 정도 시장에서 공모자금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LG 엔솔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기업이 삼성 SDI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삼성 SDI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부품업체로서 삼성전자 매출이 뒤에 받쳐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의 성장이 빠르게 전기차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용화에 가장 그 가까이 가 있는 그런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 한 곳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 SDI의 1분기 실적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